네, 안녕하세요. 옥천 이웃 소식과 과학 상상의 옥천신문 권호성입니다. 네. 아, 벌써 4월, 네, 4월도 중순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일이죠. 온라인으로 진행된 옥천 묘목 축제가 끝났는데요. 올해 묘목 시장은 묘목 물량도 부족한 데다 가격도 많이 올라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굉장히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축제가 끝난 뒤에도 남은 묘목들이 있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4월 12일 옥천 이웃 소식과 과학 상상 시작합니다. 나도 한때는 그의 손을 잡고 내가 온 세상 주인공이 된 듯 꽃송이의 꽃잎 하나하나까지 모두 날 위해 피어났지. 올림픽대로 뚝섬 유원지 서촌 골목골목 예쁜 식당 나를 휘청거리게 만든 추억 같은 대사들 다시 누군가 사랑할 수 있을까? 예쁘다는 말 들을 수 있을까? 하루 단 하루만 기회가 온다면 죽으림을 다해 빛나리. 언제부턴가 급격하게 단초로 바뀌던 배경음악 조명이 꺼진 세트장에 혼자 남겨진 나는 단역을 맡은 그냥 평범한 여자. 꽃도 하늘도 한강도 거짓말. 나의 드라마는 또 이렇게 끝나 나왔는지조차 모르게 끝났는지조차 모르게.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한참 날씨가 이제 많이 좀 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금방 여름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는데요. 어제는 제가 퇴근할 때 집에 가다 보니까 벌써 벚꽃이 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벌써 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남부 옥천 이웃 소식부터 먼저 시작할 건데요. 먼저 남부 3군 중에 영동 소식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영동에서 요즘 가장 그죠. 최근에 좀 큰 소식이 바로 이 박세복 현 군수의 불출마 선언인데요. 이 재선 군수고요. 삼선이 굉장히 좀 당선 유력하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이 박세복 군수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3월 29일이죠. 영동군청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는 지방선거에서 군수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평소 공직에 나설 때도 이제 중요하지만 물러설 때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재선 군수로 출마했을 때 2번만 군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불출마를 선언했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받은 성원과 지지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박세복 군수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선거 출마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고 본인도 사실 의지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물러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건강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이제 박군수 본인에게 물어본 결과 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박군수 본인이 이제 초선 당시에
그 당시 이제 삼선에 도전하던 전 군수입니다. 전국복 전 군수를 상대로 하면서 삼선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일종의 본인의 그 선거 방향으로 삼았었어요. 그러면서 이 같은 군수가 오랫동안 집권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그런 지적하고 당선이 됐는데 본인이 삼선을 하는 것은 앞뒤가 다른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박세복 군수가 이번 지선에서 군수 출마를 포기한 거는 뭐 일각에서는 총선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원이죠 정은교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영동군 내에 수억 원대 나무를 이제 비싸게 사오면서 이거를 그 의회의 절차적인 문제를 의회가 계속 문제를 삼았는데도 그 사업을 밀어붙이고 이걸로 인해서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도 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 때문에 뭐 포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이제 박군수가 이제 불출마를 하기는 했는데 이로 인해서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는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본인도 뭐 당장 지방선거에 출마하지는 않지만 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큰 일을 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지역사회 봉사하겠다고 밝히면서 계속 활동을 예고를 했고요.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건 이 박군수 행보를 보다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지방선거가 이제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이 박세복 군수의 불출마 선언으로 인한 어떤 여파일 텐데요. 이 내용은 노래 한 곡 듣고요. 한번 또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래는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네,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박서복 군수는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유력 군수 후보로 꼽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이분이 물러남으로써 군수 선거 판도는 완전히 재편되고 이제 크게 지금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영동군 내 군수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6명 정도입니다. 먼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재영 전 충북도 일자리 창출 과장, 그리고 윤석진 그리고 군의원인데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예요. 이분은. 그리고 이제 또 박동규 충북도당, 그 민주당이죠. 민주당 충북도당 20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도민참여본부장이 지난 1월 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영철 전 옥천 영동축협조합장, 그리고 정일택 전 영동 부군수가 후보로 나선 상태입니다. 이 정일택 부군수 같은 경우는 옥천에서는 남부출장소 소장으로 좀 인연이 있는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이 외에 정진규 군의원도 예비후보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지선은 많은 분들이 예측하다시피 그 대선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영동군 같은 경우는 이전 선거를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세가 조금 우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지선에서도 이제 국힘당이 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국힘 후보로는 정영철 전 조합장과 정일택 전 영동 부군수 정도가 이제 꼽히는데, 이들 중에 이제 공천을 받는 인물이 사실은 당선을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윤석진 군의원이나 김재영 전 과장, 그리고 박동규 전 본부장 등 이제 민주당 내 인물들이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영철 전 조합장 같은 경우는 조합장에서 그만둔 지 상당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정일택 영동 부군수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활동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기반을 다지거나 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시간이었죠. 그에 반면에 이제 민주당 인물들은 대선 바람에서는 악영향을 좀 받을 것, 부정적 영향을 받을 좀 가능성이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다는 점에서 좀 더 장점이 그런 부분들은 상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뭐 예상은 나옵니다만은 뭐 사실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뭐 선거는 이제 한 달 20일 정도 남았는데요. 명확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양당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는 뭐 여러 가지 공천 준비 과정을 한참 거치고 있죠. 후보자들이 뭐 여러 서류도 지금 내고 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공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한 4월 25일 전후 정도 되면은 공천이 아마 마무리가 되고 윤곽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군수의 불출마 선언으로 이 선거 판도는 재편이 불가피한데요. 영동은 이 때문에 이제 영동 군수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영동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충청북도 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노래 한 곡도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는 야내 자서전입니다. 아무것도 버릴 것 없는 게 나야. 나 살아온 동안 세상을 즐기며 지내왔어. 주위엔 아무도 없는
세상에 가진 것 없는 게 나야. 나 살아온 동안 그래도 행복은 내게 있어. 오, 시간이 지나갈수록 혼자라는 걸 이대로 즐기며 난 살 거야. 생활을 바꾸고 싶지는 않아. 때론 힘겨워한데도 그냥 목 놓아 소리를 칠 거야. 나의 자유를 부르며. 이런 시간에 남는 게 없다고 말해줘. 나를 즐기며 사는 혼자만의 생활을 뭐라고 말하며 탓하지는 말아줘. 나는 나만의 인생을 사는 거니까. 때로 난 망가져갈지도 모르지. 그러나 젊으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모든 걸 느끼고 싶어 한다잖아. 나는 나만의 인생을 사는 거니까. 예,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다음은 충청북도 소식인데요. 충청북도 내 증평, 영동, 괴산 이 세 곳이 2022년 먹거리 계획 패키지 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31억 원을 확보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게 이제 지난해 옥천의 그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인데요. 같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지난해는 옥천에서는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으로 49억 1천만 원 규모의 사업을 4개년 계획으로 세우고 있고, 올해는 이 먹거리 계획 패키지 사업이라는 형태로 해서 그 국도 군비 이제 투입이 되는 건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던 먹거리 사업, 그러니까 이제 농산업 사업이죠. 농업 사업을 하나의 그런 그 서로 연관되게 패키지로 묶어서 그렇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왜 그 패키지 사업이 나오게 된 거냐면 그 푸드 플랜이라는 말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그냥 농민은 농사만 잘 짓고 뭐 그래서 그다음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서 잘 팔고 그러면 소비자들이 사서 먹고 이렇게 뭐 이해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 먹거리 자체가 굉장히 또 지역을 지킬 수 있는, 특히나 옥천 같은 농촌 지역에서는 중요한 자산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 또 환경농업, 그리고 지역 옥천 이 고령화되고 있는 옥천에 있어서 그 농업 이제 고령 소농들이 늘어나죠. 그럼 농민들의 소득 안정화로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농민들이 먹고 살기 위한 수익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게 지역 입장에서는 먹거리 안정화도 영향을 미치고, 또 그 그리고 일자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서 지역 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그런 중요한 거라는 거죠. 최근에 그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지금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곡물가 뭐 유가도 굉장히 뛰고 합니다만 곡물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연초 대비 밀 같은 경우는 30% 이상 오르면서 아마 그 이제 빵을 사거나 하시는 분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텐데요. 저도 뭐 연초에 한 2,400원인가요? 그 정도 줬던 식빵 가격이 얼마 전에 가보니까 3,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가격들이 급격하게 오르는 만큼 이게 먹거리에 대한 그 자립 이런 것들도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그에 대한 일환으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옥천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으로 이 옥천의 로컬푸드, 옥천푸드 정책, 친환경 농산물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그걸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급식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소비를 하는 그런 순환구조를 만드는데 이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을 시행을 한 거고 있고요. 올해 추가로 선정됐다는 증평과 영동 괴산도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 이게 일단은 표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먹거리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는 거는 먹거리 종합 계획이죠. 지역 먹거리 종합 계획인데 16개의 농림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포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사업을 신청을 받았고 이거를 통해서 10개 시군이 최종 선정이 됐는데 이 중에 충북이 이제 3개 시군이 선정이 된 거죠. 우리 지난해 옥천까지 저희 지역까지 합치면 4곳이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는 세부적으로는 농산물 안전 분석실 운영 그리고 농산물 종합 가전 가공 기술 지원 그리고 직매장 지원 이런 것들이 푸드 플랜 시행에 필요한 사업 전반을 지원을 하고요. 기반 시설 보유 여부에 따라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 등 운영 관련 사업도 지원을 합니다. 이 사업 담당 부서가 이제 농식품 유통과인데 이 농식품 유통과의 전재수 과장에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각 지역별로 16개 사업을 모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각 지역별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중복 사업을 빼고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예, 각 지역별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건데요. 먼저 증평군 같은 경우는 직매장 지원 사업, 그러니까 우리 옥천읍에도 직매장 있죠. 거기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직매장 지원 사업 그리고 지역 푸드 플랜 구축 사업, 푸드 플랜 기획 생산 사업 그리고 직매장 교육 및 홍보 사업 그리고 직거래 장터 구축 사업 그리고 푸드 플랜 안전 품질 관리 그리고 농산물 종합 가공 기술 지원 뭐 이런 것들을 예산을 세웠고요. 우리 이웃 지역이죠. 영동 같은 경우는 직매장 설치 및 교육 홍보 그리고 기획 생산 체계 안전 분석실 운영 안전 품질 관리 뭐 이런 거 했습니다. 예산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매장 설치하고 뭐 기획 생산 체계 갖추고 안전 품질 관리 갖추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옥천도 사실 뭐 이 사업 이미 이제 옥천은 한 발짝 앞서서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판로 공급이잖아요. 그걸 하려면 계획 생산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연초부터 옥천에서 혹은 뭐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는 농산물이 어떤 몇 가지 품목이 있고 이를 얼마나 생산해야 되는지를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예산을 세우듯이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그럼 그걸 각각 농민들이 어떻게 어느 농가는 당근을 얼마나 재배하고 어느 농가는 부추를 얼마나 재배하고 어느 농가는 쌀을 얼마나 재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획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각 농민들은 해당 계획에 맞는 건 일종의 계약을 맺는 거고 그리고 그 농산물에 약속된 만큼의 농산물을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환경농업에 맞게 공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게 친환경으로 재배가 돼야 되는 거고 이게 그다 안전한 먹거리인 거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서 지역 주민에게 전달하는 대신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지역 먹거리 계획 이 사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로 옥천에서는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고요. 이는 이제는 뭐 이렇게 유기농 지역이라는 괴산군에서조차도 이걸 이제 시행을 할 정도로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옥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옥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4년 동안 시행을 하는데요. 올해 선정된 이 세 지역은 5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 4년에서 5년이란 기간 동안 지역에는 푸드 플랜 계획을 세워서 해당 지역 특성에 맞는 그렇게 해서 지역의 먹거리 식량 안정화도 확보를 하고 또 그러면서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그런 소득을 지원해 줘서 지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들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 지역 주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 충청구도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으로는 이제 과학 상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영화예요. 그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이라는 노래 엔딩곡입니다. 코디 심슨의 라다디입니다.
There's no way to say this song's about someone else. Every time you're not in my arms, I start to lose myself. Someone please pass me my shades. Don't let them see me down. You have taken over my days, so tonight I'm going out. Yet I'm feeling like there is no better place than right by your side. I had a little taste and I only spoiled the party anyway. Cause all the girls are looking fine, but you're the only one on my mind. La-di-dee, la-da-da-doo, la-da-da-me, la-da-da-you. La-di-dee, la-da-da-doo, there's only me, there's only you. La-di-dee, la-da-da-doo, la-da-da-me, la-da-da-you. La-di-dee, la-da-da-doo, when you were gone, I think of you. All this place is packed with people, but your face is all I see. And the music's way too loud, but your voice won't let me be. So many pretty girls around, they're just dressing to impress. But the thought of you alone has got me running, I don't know what to say next. Feeling like there is no better place than right by your side. I had a little taste and I only spoiled the party anyway. Cause all the girls are looking fine, but you're the only one on my mind. La-di-dee, la-da-da-doo, la-da-da-me, la-da-da-you. La-di-dee, la-da-da-doo, there's only me, there's only you. La-di-dee, la-da-da-doo, la-da-da-me, la-da-da-you. La-di-dee, la-da-da-doo, when you were gone, I think of you. La-di-dee, la-da-da-doo, la-da-da-me, la-da-da-you. La-di-dee, la-da-da-doo, there's only me, there's only you. La-di-dee, la-da-da-doo, la-da-da-me, la-da-da-you. La-di-dee, la-da-da-doo, when you were gone, I think of you. I'll pretend the night is so beautiful. Take a photo with the bros, la-da-dee, la-da-da-doo. They won't see through my disguise, right here behind my eyes, replaying in my mind, la-da-da, yeah. Feeling like there is no better place than right by your side. I had a little taste and I only spoiled the party anyway. Cause all the girls are looking fine, but you're the only one on my mind. La-di-dee, la-da-da-doo, la-da-da-me, la-da-da-you. La-di-dee, la-da-da-doo, there's only me, there's only you. La-di-dee, la-da-da-doo, la-da-da-me, la-da-da-you. La-di-dee, la-da-da-doo, when you were gone, I think of you. La-di-dee, la-da-da-doo, la-da-da-me, la-da-da-you. La-di-dee, la-da-da-doo, there's only me, there's only you. La-di-dee, la-da-da-doo, la-da-da-me, la-da-da-you. La-di-dee, la-da-da-doo, when you were gone, I think of you. 네, 옥천 이후 소식과 과학 상상에서 이제 과학 상상, 우리 과학 코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그동안 제가 한동안 혼자 이 과학 상상을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셨던 분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옥천 지역에서 활동을 한참 하고 계시는 그 해양측이 정보원이 있어요. 우리 해양수산부 산하의 연구기관인데 이 이 해양측이 정보원의 조용훈 우리 측위 기술과장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네, 우리 라디오에 출연하셔서 다양한 해양과학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정보들을 알기 쉽게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과장님. 네, 와. 예, 과장님 여전히 우리 옥천의 청취자분들이 해양측이 정보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사실 취재도 하곤 해봤지만은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이게 딱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해양측이 정보원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해양측이 정보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1999년 1월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성항법 중앙사무소로 처음 개소를 했고요. 그리고 2001년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위성항법 중앙사무소로 소속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에 해양수산부 직할 본부 직할이 되겠죠. 국립해양치기정보원으로 이름을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2020년 10월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던 청사를 충북 옥천군으로 저희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아마 저기 지금 한참 이제 군청사 짓고 있는 그 예, 위치를 지나고 계신 분들은 큰 건물을 보셨을 거예요. 예. 네,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 해양치기 정보원에는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예, 저희 네. 국립해양치기정보원은 기관장이신 이종철 원장님과 그리고 운영지원과 그리고 치기정보과, 치기기술과 등 3개과 11개 팀으로 총 50명의 직원이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옥천 본원에는 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본원 소속으로는 경북 포항에 포항 해상무선 표지소, 그리고 전남 한평에 광주 해상무선 표지소가 있습니다. 포항 광주에는 총 10명이 근무 중인데요. 현재 국립해양치기정보원 본원 근무 직원이 40명입니다. 이 중 40명 중에 35명이 현재 옥천군에 거주하고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 30명이 지금 그럼 옥천에 사시는 거예요? 35명. 35명? 예. 많이 사시네요. 예, 5명은 출퇴근. 예. 참 이게 어떠셨어요? 이게 옥천이라는 데를 잘 이렇게 와보셨을 때 예. 과장님 느낌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옥천 오기 전에는 옥천이라는 곳이 저는 상당히 골짜기 시골이다라는 예.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와 보니까 거리도 가깝고 뭐 생활하는데도 불편은 없고 저희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기본 시설도 다 돼 있고 거리도 가깝고 해가지고 예. 뭐 거주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네, 것 네. 같습니다. 예, 제가 이게 아마 청취자분들도 이게 궁금증을 좀 가지실 것 같아요. 해양치기정보원.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보면 바닷가에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바닷가에서 뭔가 측이라고 하는 게 저도 뭐 이게 어떤 걸 뭐 측량한다는 느낌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게 왜 내륙에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많은 영동에 보면은 그 영동의 특산물이 그 이웃 영동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이제 내륙인데 거기 특산물이 오징어가 있습니다. 음. 육풍으로 말린 오징어를 특산물로 하고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도 저는 살짝 들고 있는데 예. 예, 이게 왜 내륙에 있는 건가요? 예. 많은 분들이 예. 궁금해하시는데요. 저도 가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옥천군은 우리나라 정중앙에 자리한 대한민국 그 심장부로서 교통이 아주 편리해서 전국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 국립해양치기정보원이 필요로 하는 그 지리적인 요구 조건에 딱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국립해양치기정보원은 선박이나 차량의 내비게이션 등에 이용되는 오차범위 1m 이내의 정확한 위치 보정 정보를 해양뿐만 아니라 내륙에도 실시간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위치 보정 정보 서비스 전문 국가기관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 이게 해양뿐만이 아니라 내륙에도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예, 계속 한번 말씀해 예, 주시죠. 예. 예. 저희 그 국립해양치기정보원은 전국에 그 총 17개소 기준국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양기준국은 동해 최북단의 저진기준국, 그리고 최남단 마라도 기준국, 북한과 인접한 서해 북단의 소청도 기준국, 그리고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독도 기준국 등 총 11개소를 가지고 있고요. 내륙 기준국은 무주, 영주, 평창 등 총 6개로 내륙과 해양을 합쳐서 총 그 17개소를 기준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륙과 해양에 산지한 기준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국 어디를 가든지 2-3시간 이내에 저희가 접근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대전 유성구에 1999년도에 저희가 청사를 마련했었고요. 그간 이제 대국민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근무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업무 공간이 협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과 그리고 옥천 지역구 국회의원님, 그리고 지자체 옥천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 2017년 옥천읍 공공청사 부진의 신청사 건립을 확정을 하고요. 그렇죠. 국비 84억 원을 투입해서 청사 신축 공사를 2019년 9월에 착공해서 재작년 2020년 10월 준공하고 신청사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이제 국립해양치기 정보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전에 예. 그
조금 더 설명이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륙에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예, 예. 그럼 기존의 내륙에는 그 우리가 흔히 하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예, 예. 뭐 이런 서비스들도 그러면 해양측이 정보원이 다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건 좀 상당히 좀 전문적인 좀 용어가 들어가는데요. 네. 사실은 이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차량에 쓰는 GPS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미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에서 하는 예, 건가요? 예. 아, 우리가 네. 이제 전혀 이제 그냥 뭐 물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 같은 존재 GPS라는 게. 예. 그래서 뭐 비용을 내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GPS 같은 경우는 오차가 10m 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말하면요. 아까 말씀하신 게 예. 지금 해양측이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오차범위 1m면 예, 예. 10배가 더 예, 이제 예. 오차범위 큰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일반적으로 GPS는 오차가 한 10m 정도 발생을 하는데요. 특정 분야에서는 좀 더 그 정확한 그 위치 정보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해양수산부에서는 그 GPS의 오차를 보정을 하는 거죠. 개선해가지고 다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확도가 1m 정도 되고요. 아, 네, 그렇군요. 예, 아, 예. 훨씬 더 정확한 정보지만 예,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한 걸로 제가 많이 이제 있는 걸로 일상 예, 예. 사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예, 예, 있는데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예, 예. 그 이제 아마 제가 이 첫 지금 코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양측이 정보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예.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예, 예. 이런 그 과장님 설명해 주신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좀 궁금한 게 해양측이 정보원 뭐 어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예. 저희 그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치기정보원이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위성항법 시스템이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영문으로 GNSS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미국의 GPS가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글로나스, 유럽은 갈릴레오라고 하는 그 각각의 그 위성항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은 우리나라는 지금 없고 위성항법이라는 예, 게 예. 그러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위성에서 그렇죠. 정보를 받아서 예, 예. 실시간으로 내 위치를 확인하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예, 되는 겁니까? 인공위성 정보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쓰는 내비게이션 있죠. 예. 예, 그 내비게이션을 운영하는 게 이제 GPS 정보를 가지고 차량이 위치가 어딘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저희가 파악을 하는 거죠. 아, 예.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GNSS가 있는데 그 GNS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GNSS가 위치 오차가 한 10m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 정확도가 좀 더 개선된 위치 정확도를 원하는 사회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인프라가 있는데요. 그 인프라를 위해서 저희가 그 위치 정확도 향상된 그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위성항법 보정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DGNSS라고 하는데요. 예. 그 서비스를 저희가 필요로 하는 국민들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둘째, 지상파 장거리 무선 항법 시스템이라고요. 그건 저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로란 C라고 하는데 이거는 1989년도부터 저희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GPS 나오기 이전에 저희가 이제 로란 C라고 하는 위치 측정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 시스템을 현재도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어디서 사용하는 건가요? 요거는 주로 예전에는 군에서 많이 사용을 했고요. 군이라고 하면은 군사, 군사용으로. 예, 군사용으로. 처음에 이제 로란 예. C라는 게 사실은 군사용으로 저희가 아, 탄생을 한 그렇군요. 거고요. 네. 군사용에서 이제 점차 민간 쪽에서 이제 소요가 있기 때문에 뭐 기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선박 운항하는데도 네, 위치 정보를 얻는데도 GPS 이전에는 로란을 썼던 거죠. 로란 C를.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리고 현재는 이제 이 로란 C를 좀 더 개선한 첨단 지상파업 시스템 이 로란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현재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해상은 물론 내륙에서도 그 운항하는 소형 선박이라든가 레저보트 이용자의 안전 백길 길잡이 스마트폰 국민 앱 해로드 서비스를 저희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그 한 가지 좀 자세하게 한번 예. 이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네, 이 정말 이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실 분이 잘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저는 조금 피곤하시겠지만은 하나씩 한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거 아까 말씀하셨던 위성 항법 정보 시스템 DGNSS 예. 이게 뭐 미국의 GPS 뭐 이런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예. 어떻게 이게 어떤 예. 활용이 제가 되고 좀 있나요? 더 자세히 네. 설명을 네. 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성항법 시스템이라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GNSS 통칭해서 GNSS라고 하는데요. 네. GNSS에는 미국의 GPS, 그리고 러시아 글로나스, 중국의 베이두, 유럽의 갈릴레오,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는 일본에는 QGSS, 그 다음에 인도도 이제 자체 위성항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예. 뭐 이제 웬만한 그 국가들은 다 자기 나라들만의 위성항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렇군요. 거죠. 네. 예, 위성항법 시스템이라는 게 사회 인프라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물론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지만 그게 그러면 저기 위치 정보 이렇다는 예, 예. 거 지적 정보를 정확하게 측량하는 데도 사용되는 예, 겁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GPS 아. 측량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예, 예, 측량하는데도 GPS 신호를 받아서 예. 내 위치가 어딘지, 내 땅 위치가 어딘지, 어떻게 경계가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다 GPS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죠. 예, 예. 그게 정도 명확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전에 그렇죠. 그걸 다 사람들이 직접 예, 예. 보고 이렇게 예전에는 뭐, 예. 예, 여러 사람이 네. 직접 움직여서 네. 이제 측량을 했는데요. 네. 이제 세월이 발전하고 이제 기술도 당연히 발전을 네. 하니까 요즘은 제가 알기로는 측량하는데 단 2사람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측량하는 사람하고 일반적으로 보통 보시면은 긴 긴 막대를 들고 다니죠. 예. 네. 그 2사람 정도. 예전에는 아. 한 4명 정도 필요했었다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네. 예. 사람도 이제 훨씬 적게 그렇죠. 투입될 수 있고 정확도 높아지는. 예, 예, 예. 정말 그냥 인프라네요. 말 그대로 이게 여러 갈래로 사용할 수 있는 예, 그런 예, 예.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네. 저희가 사회 곳곳에서 네. 이 GPS를 사용하고 있죠. 아, 예. 그러네요. 예, 예, 네. 예. 네. 네. 예,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그 각 그 GPS 등 그 GNSS 시스템은 20개에서 30개의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네. 그 PNT라고 하는데요. 예. 포지셔닝, 그다음에 예. 내비게이션, 네. 시각 네. 정보를 제공을 받고 있고요. 그 위치, 항법, 시각 예, 이렇게 예, 되겠네요. 예, 위치라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측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예. 항법은 내비게이션. 네. 우리들이 흔히 차량용 내비게이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각. 네. 시각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시각 정보라는 것도 네. 전부 다 GPS에서 받고 있는 겁니다. 시각 우리들이 쓰는. 정보라는 거는 예. 어떤 걸까요? 우리 보통 지금 휴대폰을 쓰시잖아요. 네, 네. 그 휴대폰에 있는 시각 정보도 전부 GPS하고 맞춰가지고 GPS 받은 정보로 아. 그 시각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시각이네요. 말 예, 그대로. 예. 타이밍. 네, 타이밍. 타이밍이죠. 예, 예, 예. 예. 음. 그러니까 네. 응용 범위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네. 엄청 다양한데요. 예. 네, 그리고- 그렇네요. 네, 네. 예, 그리고 위성법 시스템은 대략 그 2만 킬로미터 상공에 위치한 인공위성으로부터 이제 송신된 정보 네. 신호를 갖다가 이용하기 네. 때문에 대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략 10m 정도 오차가 발생을 하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그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네. 매우 정확하다, 오차가 네. 없다. 예. 뭐 우리가 길 가는데 그렇죠. 예. 차량 도로 운행하는데 정확하게 찍힌다.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 네. 이거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맵 매칭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찍히는 위치는 도로 바깥인데 네. 그 시스템이 내비게이션이 이 차는 도로로 가고 도로 한 가운데로 가고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그 추정을 해서 예. 그 차량의 위치에 맞게 도로에 예. 찍어주는 거죠. 일종 보정이 들어가는 그렇죠. 거네요. 보정을 들어가는 아.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르게 예. 찍히는데 예, 예, 예. 그거를 맞춰서 프로그래밍 돼서 그렇죠. 어차피 차가 뭐 전혀 엉뚱한 데로 가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이렇게 보정을 하는 거군요. 그렇게 해서 네, 상당히 네.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예, 오차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국립 해양치기정보원은 그 위성항법 시스템 GNSS의 오차 10m를 갖다가 1m 수준으로 예. 낮춰서 실시간으로 음. 주로 이제 선박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성항법 보정 서비스를 네. 저희가 국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해양 부분 그 이용 분야로는 선박 항해, 해상 공사, 그리고 해양 조사, 해양 자원 관리 등을 들 수 있겠고요. 네. 육상 부분에서는 측량, 공간 정보 활용, 그리고 육상 자원 관리, 환경 관리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원에서는 위치 정보를 해양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네. 전파 이외에도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좀 설명해 주시면 아까 군사용으로 쓰셨다는 게 예, 예. 이로란이죠. 예, 예, 예. 첨단 지상파 항법 시스템. 예, 예. 이건 저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예. 이건 뭐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예. 예, 지금 말씀드린 이로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첫자 이가 enhanced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로란 C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이걸 좀 더 개선을 해서 네네. 나온 시스템이 2로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그 위성항법 시스템 흔히들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GPS를 포함해서 GNSS는 매우 정확해야만 합니다. 네. 그런데 그 GPS가 그 2만 킬로미터 상공에서 그 GPS 위성 신호를 발사하기 때문에 네네. 지상이나 해상 이용자에게는 그 전파 교란에 쉽게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몇 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전파 교란에 저희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GPS가. 그래서 실제로 2010년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북한의 GPS 전파 교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이게 전 최근에 그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 예, 그 맞습니다. 전쟁에서도 예.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예. 그 조금 전에 그 관련 기사를 읽고 왔는데요. 네. 이게 상당한 그 사회적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특히 이제 전쟁이 발생을 하거나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상대 적들이 전파 교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대혼란이 나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예. 이 GPS 그러니까 그 위성항법 정보를 예. 이렇게 우리 일상적인 깊숙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예. 이게 사실 안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이게 한번 이게 뭔가 무력화되기 시작하면은 그 피해가 상상하기 어렵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북한이 보낸 GPS 전파 교란 때문에 우리 그 국민들의 휴대전화는 물론이고요, 항공기와 선박에서도 그 GPS 수신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후방 쪽으로는 크게 뭐 예. 영향은 없었는데요. 네네. 특히 이제 북한하고 대치한 접경 지역에서는 네. 휴대폰이라든가 항공기 그리고 선박 등에서 GPS를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이용자들이 자기 위치를 잃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휴대전화도 기지국이 전부 다 그 GPS 신호를 받아가지고 네. 시간을 딱 맞춥니다. 네. 전부 다. 그 시간을 네. 맞춰야 내가 여기서 신호를 보내면 저쪽에서도 동일한 시간에 맞게 딱 네. 맞추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 그런 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많았죠.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방해 전파를 우리가 이제 영문으로 제밍이라고 하는데요. 네. GPS 제밍이 발생할 경우 GPS는 당연히 이제 불능 상태가 되고 저 취약하다 예, 보니까요. 사회적으로 네. 큰 그 혼란을 네. 일으키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지상 그 송신국 전파를 이용하는 첨단 지상파항법 시스템 네. 2로란 구축을 저희 해양수산부에서는 노력해 왔고요. 아. 작년 6월부터 서해 네.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네, 시범 네. 서비스를 저희가 네,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럼 이제 예. 이 로란 이 시스템은 그런 외부의 그 악의적 목적을 갖고 이제 그렇죠. 하는 그런 교란에 대응하고 예. 이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라고 예, 보면 예,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아,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국민 앱 헤로드라고 지금 해양치기 정보원에서 내놓은 이 어플리케이션이 예, 있어요. 예, 예. 이거는 그 많이 일반 주민들도 예. 쉽게 사용하실 수 있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들었는데요. 예.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예. 주시죠. 네. 저희 국립해양치기정보는 해양뿐만 아니라 내륙 사용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위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2014년에 그 국민앱 헤로드가 처음 출시됐습니다. 네. 해상에서 누구나 쉽게 자신의 위치를 전자해도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헤로드 앱 주요 기능으로는 바닷길 안내, 그리고 관심 지점 저장, 해양 기상 정보 제공, 그리고 긴급 구조 요청 기능 등이 있는데요. 특히 긴급 구조 요청 기능은 해상뿐만 아니라 내륙 수상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한 신속한 구조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양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헤로드 앱의 긴급 구조 요청 기능을 통한 인명 구조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앱 출시 이후에 지난해까지 누적 1,500명 정도를 저희가 구조를 했고요. 이 중 지난 2021년에만 헤로드 앱을 통해서 소중한 생명 350명이 예. 구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해상 그러니까 바다뿐만이 아니라 그 내륙의 수상에서도 예. 포함해서 이렇게 구조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그 헤로드 앱의 다양한 장점 덕분에 앱 누적 다운로드 건수는 현재 38만여 건 저희가 달하고 있고요. 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탁 트인 바다로 떠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해마다 이렇게 바다를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이게 뭐 예. 우리 국내 인구가 뭐 반복 다수 몇 번 찾는 거 포함하더라도 그렇죠. 인구 따지면 한 3천, 4천만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그 지난해 우리나라 바다 이용객 수가 약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억이요? 예.
저는 한 번도 못 갔는데 누가 다 간 거죠? 뭐 한 사람이 예. 여러 번 갔겠죠. 예, 예. 예. 그래서 해수욕장을 찾기도 하고 예. 바다 낚시나 스쿠버 등 아. 해양 레저 활동을 즐기기도 하는데요. 예. 떠나기 전에 네. 우리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예. 예. 애플 앱 스토어에서 네. 해로드를 다운받아서 네.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해로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네, 말씀 들으니까 예, 예. 저희 아버지가 요즘에 한 작년부터 바다 예. 낚시에 빠지셔가지고 엄청 자주 가시는데 예. 이걸 어플 설치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예. 설치해드려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은 예, 예. 그 해당 얘가 구조 신호를 보내면 해당 위치가 바로 그렇죠. 떠서 해양 경찰청에 경찰청에 전달이 되는 전달이 거죠. 되고요. 예. 예. 저희가 경찰이 신속 네. 출동해서 네. 긴급 구조를 하게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빠져 있어서 도저히 캄캄한 밤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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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바다 망망대해 같은 곳이라도 예, 예, 예. 이 앱을 통해서 하면은 그 좌표가 예, 실시간으로 전송되기 때문에요. 전송된다는 거죠. 예,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리고 근데 이번에 이 해로드 어플 앱이 예. 계속 업데이트가 저도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 예, 예. 최근에 또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다면서요? 예, 예. 네. 그래서 금년 초에는 해로드의 제한 속력 초과 시 그러니까 선박이 배가 운항을 할 때요. 네. 배에도 제한 속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제한 속력을 초과하게 되면 알람 기능이 울리게 되고요. 조석 등 바다 갈라짐이나 여러 정보들, 밀물, 썰물 정보 등이 그 바다 예보 제공 기능이 추가된 업데이트 버전이 금년 초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래서 국민의 안전한 해양 활동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로드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예. 네, 뭐 좀 복잡한 것 같기는 한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세 가지 예. 주요 이 지금 시스템에 대해서도 각각 다 역할이 있고 예. 이제 중요하다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기 전에 너무 많이 설명이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 한 곡 듣고요. 예. 진행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지금은 위성 항법을 쓰지만 과거에는 나침반을 주로 삼아서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이적의 나침반 듣고 오겠습니다. 고단한 하루가 끝나지 않는 이미 늦은 저녁 전화기 넘어 들리는 네 웃음소리 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아직 내게 너라는 선물이 있으니까 아직 이 황량한 세상 속에 너는 내 곁에 있어주니까 아침마다 쏟아지는 햇살이 부담스러울 때 어느새 곁에 다가와 잠든 네 얼굴에 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아직 내게 너라는 선물이 있으니까 아직 이 황량한 세상 속에 너는 내 곁에 있어주니까 어지러웠던 하루하루
마지막엔 사는 아직 못 예,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네, 계속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 해양치기 정보원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청취자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텐데, 이게 이제 옥천, 충북에 있고 또 그중에도 옥천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사회와의 그런 어떤 역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또 이 바다가 없거든요. 충북은. 이 충북에서도 해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는데,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예. 네. 국립해양치기정보원이 위치한 충청북도는요, 우리나라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 청소년들은 바다를 접할 기회가 상당히 적고요. 해양에 대한 문화나 지식을 알기 어려운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에 저희 국립해양치기정보원에서는 자라나는 학생들과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해양 문화와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국립해양치기정보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대다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인 전국구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근무한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내륙인 옥천군에 국립해양치기정보원은 위치해 있지만 선박, 등대 그리고 항만 등을 관리하는 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는 장점을 저희가 살릴 계획입니다. 예, 예. 옥천군이나 교육청에서도 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문화 교육 계획을 상당히 반기고 있습니다. 저희 원에서는 충북 지역 교육청 및 학교와 연계해 학생, 청소년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우리원과 지방해양수산청 네트워크를 통해서 바다가 없는 충북 학생들도 동서 남해 어디로든지 가서 해양을 체험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다양한 맞춤형 해양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해 아쉽지만 상황이 나아지면은 본격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갈 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원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 분야 진로 정보를 제공하고자 금년 2022년도에는 4월부터 11월까지 충북 지역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해양 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교육 내용은 해양 교육 1시간, 그리고 코딩을 이용한 RC 모형 조종 체험 등 체험 실습 2시간 등 총 3시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기네요. 네. 예. 충북 지역 각 중학교에는 참여 희망학교 모집 안내 공문이 이미 발송이 되었고요. 예.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15일까지입니다. 네. 옥천군 관내 중학교 많은 참여를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 아, 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예, 예. 4월 15일까지면은 우리 방송 나가고도 며칠 시간이 있으니까, 예, 한번 굉장히 중요한 이 학생들에게 그런 체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뭐 이제 준비한 그 이야기들은 모두 나눠봤고요. 앞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이제 과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예. PNT 즉 포지셔닝 내비게이션 타이밍 정보는 물이나 공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사회의 필수 인프라인 전력, 방송, 이동통신, 물류, 국방 등 PNT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일시에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 고마움을 모르지만 PNT 정보가 없으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는 위치 정보와 무선 통신망을 활용해서 운전자에게 교통 안내, 긴급 정보를 제공하고 그 차량 동승자에게는 게임이나 인터넷, 영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텔레매틱스 분야, 그리고 위치 기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GNSS를 활용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드론,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산업에도 GNSS 고정밀 위치 정보 기술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국립해양치기정보원에서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고정밀 PNT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확산이라는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옥천군과 지역 주민들의 관심 속에 저희 국립해양치기정보원은 순조롭게 지역사회에 안착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뿐만 아니라 저희 원이 자랑하는 헤로드 앱 서비스를 통해
인근에 있는 대청원의 순환사고 예방 등에도 도움이 되도록 저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사실 이 한동안 이 과학 상상, 이 과학 이야기를 저 혼자 진행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사실 저도 굉장히 죄송스럽고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아쉬움도 많았는데 오늘 한번 이렇게 이제 과장님 모시고 해양치기 정보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든든합니다. 네, 앞으로 좀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주민들이 알면 좋을 정보들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시죠.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린 싫어요. 신문에 TV에 월급 봉투에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낑깡밭 195 감귤도 우리 둘이 갖고 봐요. 정말로 그대가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밤 하늘 아래로. 떠나요 둘이서 힘들 게 별로 없어요.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지쳤잖아요. 술집에 카페에 많은 사람에 도시의 침묵보다는 바다의 속삭임이 좋아요. 신혼부부 밀려 똑같은 사진 찍기 구경하며 정말로 그대가 재미없다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애가 살고 있는 곳. 도시의 침묵보다는 바다의 속삭임이 좋아요. 신혼부부 밀려 똑같은 사진 찍기 구경하며 정말로 그대가 재미없다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애